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음바페와의 합작 플레이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정확한 아웃프런트 패스로 음바페가 득점에 성공한 장면은 팀 내에서 이강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중요성과 그의 능력을 인정하며 다가오는 경기에서 그의 역할이 커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강인이 볼을 잘 지키고 드리블 능력을 통해 경기에서 우위를 점하는 등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강인의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오른쪽, 왼쪽 윙어부터 중앙 미드필더, 폴스 9까지 여러 위치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은 팀 전술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의 데뷔골과 인상적인 개인 기술로 주목받은 후 프랑스 매체들은 이강인이 주전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MC 스포츠와 같은 축구 전문 매체가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은 그가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강인이 이처럼 파리 생제르맹과 프랑스 리그앙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그가 세계 축구 무대에서 중요한 선수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전은 그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 축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의 팬층이 넓어질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그는 대담함과 열정 그리고 역동성을 가지고 그라운드에 나서며 덴벨레를 대신해 홈팬들을 열광하게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덴벨레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며 라리가에서처럼 주전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프랑스 언론은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고 예상대로 덴벨레 대신 이강인이 선발로 나섰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음바페와 좋은 호흡을 보였던 이강인을 엘리케 감독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이강인은 중원까지 내려가 파리의 빌드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반 2분에는 음바페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전반 5분에는 음바페의 패스 후 강력한 슈팅이 브레스트 골키퍼에 의해 막혔고 이강인은 바디 페이팅으로 수비수를 속인 후 음바페를 향해 크로스를 올렸으나 공이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중원에서 이강인의 공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강인은 쉽게 탈압박에 성공하며 플레이를 전개했습니다. 전반 16분에는 바르콜라의 패스를 받은 자이르 에머리가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전반 17분에는 이강인이 음바페에게 크로스를 요청했으나 터치 미스로 기회를 놓쳤습니다. 전반 21분에는 에머리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라모스에게 볼을 내줬고 다시 라모스로부터 볼을 받은 이강인이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려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28분에는 이강인의 탁월한 아웃 프런트킥이 나왔습니다. 파리의 골문 근처에서 볼을 받은 이강인은 음바페를 향해 정확하고 환상적인 아웃 프런트킥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음바페가 그 볼을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후 음바페는 곧바로 이강인을 찾아 달려오는 이강인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강인은 이 아웃 프런트 패스로 파리에서의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음바페와 이강인의 호흡이 좋다는 것을 본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포지션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 이강인은 음바페와의 1대1 패스로 브레스트 선수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전반 44분에는 랄라의 크로스를 스티브 무니에가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전반전은 파리가 2-1로 앞서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어시스트 1개, 키패스 1개, 크로스 4개, 롱패스 1개, 유효 슈팅 2개를 기록하며 음바페와 함께 대부분의 파리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하자 브레스트는 강한 압박으로 파리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후반 6분 브레스트의 코너킥 상황에서 루드아롱의 헤더 슈팅으로 경기는 동점이 되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파리의 수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후반 14분 파리의 답답한 수비 속에서 이강인이 적극적으로 수비에 참여했으나 그 과정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음바페는 주심에게 이강인의 파울을 문제 삼아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후반전 동안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볼 소유 후 동료들에게 패스를 연결하고 빌드업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음바페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았고 음바페는 이강인의 패스에 신뢰를 보이며 그에 맞춰 침투했습니다. 후반 29분 이강인은 비티나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나갔고 이날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성공시켰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전 소속팀인 마요르카는 공식 SNS를 통해 그의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을 축하했습니다. 마요르카는 27일 공식 SNS에 스페인 라리가에서의 마지막 골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첫 골을 게재하며 라리가에서의 마지막 골과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첫 골을 축하한다. 우리의 이강인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이 팀을 강등권에서 중상위권까지 끌어올린 공로를 인정하며 그에 대한 의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요르카의 팬들은 이강인에 대한 그리움과 떠난 후에 불편한 감정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중앙 미드필더를 망칠 수 없다. 이강인을 다시 데려오고 싶다. 우리한테 이런 소식을 알리지 마라. 이런 소식을 우리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날 엿먹이지 마라. 걱정 마. 이강인이 마요르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이강인 측근에게 들었다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강등권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마요르카는 이적으로 인해 약 2,200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마요르카는 이강인과 무리키가 빠진 상황에서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 없이 1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담당했던 빌드업과 크로스 부재로 무리키마저 부진을 겪으며 팀은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성공을 잊지 않고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팀으로 옮겨간 이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와의 아름다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강인은 유럽 무대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덴벨레의 주전 경쟁은 팀 내에서도 많은 이슈를 모으고 있는데 이는 건강한 경쟁을 통해 두 선수 모두가 더 나은 경기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선전은 그의 스페인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가 떠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렌시아와의 관계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축구 세계에서 선수와 구단 간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는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선수의 이적과 경력은 때때로 축구 팬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소속했던 팀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에 대한 미묘한 반응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이강인의 경우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의 기회입니다. 비록 덴벨레와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이강인의 기술과 태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다음 경기, 특히 몽펠리에와의 홈 경기에서 이강인이 첫 홈 득점을 할 수 있을지 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의 기술과 팀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해도는 그가 팀 내에서 중요한 선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발전과 성공을 기대하면서 그의 다음 경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